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친구자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 늦은 시간인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저녁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보니까 뭐 하다 보면은 그냥 후딱후딱 가는 것 같습니다. 후딱후딱 가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분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재미있는 그런 일들과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의 이야기는 제가 아주 꾸준히 얘기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쌀 때 부지런히 모아야 합니다. 쌀 때 부지런히 모으자. 저는 그런 게 아무리 좋은 주식도 이 비쌀 때 사면은 의미가 없어. 쌀 때 사야지. 비쌀 때 사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국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좀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지다 보니까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내년도 이익이 증가하다 보니까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낮아질 종목을 골라야 한다. 그렇게 이제 조언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반도체랑 그 조선 화학업종 등이 유망하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정보 분석 시스템에 보니까 퀀티와이즈 있어요. 퀀티와이즈하고 하나증권에 따르면은 반도체 업종은 내년도 순이익이 올해 대비 한 972% 증가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 업종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에요. 반도체 경기가 올 상반기 바닥을 치고 이제는 반등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감산 효과까지 가미가 돼가지고 이익 반등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이제 분석이 돼요. 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내년도 순이익이 올해보다 한 18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삼성전자 그 PER은 올해 35배까지 올랐어요. 35배까지. 내년에는 10배 초반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그런 이야기가 하는데 반도체 장비 업체인 원익 IPS도 내년 순이익이 올해보다 한 148%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PER도 올해 30배 수준에서 내년에는 한 10배까지 떨어질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업종도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업종이에요. 조선업종이 내년 순이익은 올해 대비 145% 증가할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H현대중공업은 올해 흑자 전환한 후에 내년에는 순이익이 74% 증가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 PER은 올해 25배에서 내년에는 15배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하는 거죠. 올해 순이익 53% 증가가 예상되는 화학업종에서는 롯데케미칼하고 LG화학이 탑픽으로 꼽혔어요. 롯데케미칼의 PER은 올해 30배 수준에서 내년에는 10배 수준으로 하락할 것 같고요. 같은 기간에 LG화학도 20배 수준에서 10배 수준으로 PER이 낮아질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합니다. IT 업종에서는 솔루엠이 한 PER이 15배에서 10배로, 삼성전기는 15에서 한 10배 정도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높아질 기업으로 추천이 됐습니다. 다음 주도주는 내년도 순이익이 늘어나면서 PER이 하락하는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삼성은 내년도 순이익이 올해보다 189% 이상 늘어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삼성 PER은 올해 35배까지 올랐죠. 내년에는 한 10배 초반대로 떨어질 거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소식이고 내용인데 하여튼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희망을 잃지 말고 한번 가보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에코프로가 한때 막 잘 나갔죠. 요즘 보니까 매도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2차 전지 관련된 그 투자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 한때 조심하라고 했는데 한때는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조용하더라고. 내가 그랬잖아. 그때 한참 잘 나갈 때 70만원, 80만원대 빨리 팔고 나가라고. 나갔으면 괜찮은데 그때 또 사가지고 물려있는 분들 좀 안타깝습니다. 탈출할 때는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하면 힘들어요. 최근에 그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 증권사들도 장밋빛 전망을 철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형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니까 최근에 한 달 동안 증권사들은
총 34건의 증권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26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낮춰가지고 매수 권고를 철회하더라는 거죠. 지난해 같은 기간 9개 종목에 대해서 10개 보고서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것에 비하면 부정적인 전망이 이제 늘어난 셈입니다. 이렇게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된 종목은 주로 2차전지 관련 업주더라고요. 업종인데 특히 에코프로비엠의 투자 의견 하향이 집중이 돼요. 지난달 비행기 투자증권을 시작으로 해서 뭐 교보증권, 하이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 대신 하여튼 6곳이 매수 의견을 거둬들였어요. 결국은 중립을 낮춥니다. 유진투자증권은 골 때리네. 매도 의견이야. 매도 의견을 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연구원이 그래요. 오는 2030년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성장이 예상대로 진행되는 가정 하에 20만 원 이상의 주가는 고평가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도 매도 보고서 나왔는데 지난달 보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5년 후에 예상 기업치를 넘어섰다. 동종업계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가장 잘된 위대한 기업이지만은 좋은 주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제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연초부터 지난달까지 예상보다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2차 전지 등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과일 양상이 나타나요. 주가 상승 여력이 줄어든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증권사들이 대거 투자 의견을 낮춘 것으로 현재 이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에코프로 형제주뿐이 아니에요. 그 포스코홀딩스하고 한미반도체, 한미약품 등에 대해서 기업의 그 펀더멘털보다는 일시적인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내린 거죠. 이 밖에 아모레퍼시픽이나 대한항공, CJENM 등은 업황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일부 증권사가 매수 의견을 철회한 상태입니다. 2차 전지 그 관련주들의 약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대안으로 그 대형주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 하나증권은 한국전력을, 유한타는 기아, 삼성은 그 네이버, LG 이노텍을 이제 증권 이번 주 이제 추천 종목으로 꼽았다. 흥미롭네요.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지원과 예탁금, 신용잔고 등 국내 그 투자자 수급 지표가 꺾이다 보니까 증시 조정세가 지속되고 있죠. 그 가운데 중소형주 그 수익률이 대형주 대비했을 때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그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의 순매수 그리고 낮은 신용잔고 그런 비율을 갖춘 대형 성장주라면은 높은 수익률을 이제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을 한 거겠죠. 실제로 외국인들은 최근 한 달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1조 7,379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에서 1조 7,774억 원을 순매도한 것과는 대조적이죠.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금융 불안정성이 심해진 상황인데 안정적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을 합니다. 신용융자가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신용잔고가 커진 종목들, 그 CFD 채널을 통해서 이 매매 증가가 의심되는 종목군에 대해서 위험 회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나 연초를 대해서 소외됐던 종목들, 주가 부담이 없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급격하게 갑자기 오른 종목들은 항상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그냥 꾸준하게 모으세요. 꾸준하게 모으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보여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